네, 이번 시간은요, 취업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바로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커리어 코치의 정철상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정철상 대표께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잠 멘토링을 네. 아주 알차게 꾸며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취업의 기술 코너에 새롭게 참여를 하셨는데, 네. 각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누구보다 직업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갈등하고 있으신 분들 마음도 많이 헤아리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스킬에서부터 큰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한번 이야기 다뤄볼까 합니다. 네. 자,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이제 지난 주말에 삼성그룹의 직무적성 검사가 있었습니다. 예, 뭐 작년에는 한 5만 명 정도 봤대는데 올해는 한 8만 명 정도, 30% 증가한 인원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번 주에 대부분 기업들 또 서류 마감이 있습니다. 네. 예, 아주 바쁜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바쁠 때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기본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한번 취업의 기술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정 대표님께서는요?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어떻게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이야기 궁금해집니다. 예. 자, 먼저 신현종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취업의 기술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기소개서 스토리 설계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토리의 중요성을 정말 모시받기도록 네. 들어왔는데 스토리 설계는 이거 또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하네요. 예, 이제 보통 구직하는 분들한테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봐라. 그럼 네. 처음 쓰시는 분들의 똑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기식으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쭉쭉쭉쭉 그 사실 위주로 기술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써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다시 지도를 해갖고 써오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창작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사람이 썼던 거랑 좀 비스무리하게 이런 글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정도 되면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출을 하는데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글을 읽으면 사실 막 화가 납니다. 예,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이런 거를 좀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신한은행에 이번 그 2012년 그 하반기 그 질문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일단 보시면은 지원 동기 및 포부 그리고 가족 소개, 성장 과정, 수학 내용, 뭐 가치관 그리고 뭐 여태까지 자식 경험들을 주제별로 자유롭게 기술해라 이렇게 돼 있는 그 질문이 네, 있습니다. 뭐 많이 쓰라고 하네요. 예, 여기 네. 잘 보시면 이제 6,900바이트가 아주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 예, 6,900바이트면 사실 그 한 3,000자 좀 넘거든요. 그러면 A4 용지가 2,500자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럼 거의 한 장 넘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그 성장 과정, 최근에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 이거 사실 이렇게 많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장을 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도 그렇지만 길이 자체도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여기 6,900바이트가 끝이면 참 좋겠는데 이제 네. 여기서 또 신한은행은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그래요? 뒤로 또 경험과 조직, 또 자신의 생각, 그리고 신한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1,600바이트짜리 4개가 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냥 섭섭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거 정말 길어요. 이거 네. 경험도 별로 없고 사실 이게 저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렇죠. 참 지나고 나면. 당혹스러울 네. 것 같아요. 예, 일단 땀이 많이 나죠. 예. 근데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고 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취업만 준비해 왔다. 뭐 금융권을 위해서 생각만 많이 했다. 이런 분들 사실 상당히 쓰기 곤란합니다. 매우 당혹스럽죠. 네. 사실 또 이런 분들한테 한번 써보라 그러면 뭐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있던 내용이나 아니면 교수님과 무슨 프로젝트 몇 개 했다. 사실 이 정도 내용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6,900바이트 이렇게 긴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면 뭐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야 이제 우리 등단하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또 우스갯소리로 좀 나누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장문의 그런 예. 서류를 요구한 그 이유도 참 궁금해요. 일단 뭐 내면 이거 다 읽기나 할까요? 일단은 그 우선 그 관행처럼 좀 여겨져 왔죠. 그 네. 카피 앤 페이스트 이거를 좀 그 고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그 좀 바꾼 것도 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뭐 고스펙, 고학점 그리고 뭐 많은 자격증이 돼야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그 사회적 인식이 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이런 부분을 좀 깨겠다. 이런 부분도 좀
좀 이제 가만히 돼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좀 얘기를 드렸지만 전에 그 신입사원분들의 이런 조기 퇴사율, 이직률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 또 인사팀 입장에서 새로 뽑은 직원들이 많이 나가면 뭐 고가에 반영될 수도 있고 사실 또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군요. 네, 네. 자기소개서 정말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이유, 우리 정철상 대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원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위주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건 위주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야지만 인사 담당자에게 원하는 정보들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자, 이제 감이 조금 옵니다. 예, 그래서 예. 왜 스토리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쓰면 안 되고, 스토리 쓸 때도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이제 제가 네. 정 대표님 말씀에 좀 이어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요. 네. 일단 그 자기가 썼던 일을 그냥 쭉쭉쭉 사건만 기술하는 거는 이제 그 저스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먼저 기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나 사건이 있기 전과 있고 난 다음을 좌우로 놓고 한 번씩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그 자기소개서 항목에 잘 보시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 후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게 영향을 줬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배치를 하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기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또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언제 어디서 몇 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주체 기관에서 무슨 일을 했고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이런 행사나 이런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 바뀌었는가 특히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 부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뭐 자기소개서의 이런 설계 그리고 작성까지 쉽게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항목을 다시 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머리 아프지 않을까요, 또? 또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다시 보라.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또 이제 하반기 공채 그 질문 중에 재밌는 게 있어갖고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네네. 일단 그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네. 그 시중 다른 은행하고도 직접 방문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수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비교해서 설명하라.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부분 평소에 은행 다 가시잖아요. 우리 재건 씨 자주 가시죠? 저요? 예. 예, 저는 텔레뱅킹이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ATM으로 합니다. 예, 저 재건 네. 씨 이렇게 그 앉아 계시는데 많이 계시던데. 예. 하여튼 이렇게 네. 시원한데요? 예, 시원한데. 네네, 예.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 은행에 안 가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그 자기가 가봤던 그냥 경험으로 상상을 통해 가지고 그냥 뭐 직원분들이 친절했다, 인테리어가 좋았다, 그냥 이렇게 보통 기술하고 끝내거든요. 그럼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그 의도에 걸린 거죠. 이게 아닙니다. 이 은행이 번화가에 있는 은행이면 번화가에 있는 은행들끼리 비교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주택가에 있는 은행이라면 또 그 은행 나루에 또 특장점이 있거든요. 이러한 그 동일 그 환경에 있는 은행들을 직접 가보신 다음에 동일 조건, 뭐 예를 들어서 ATM 기계 배치라던가 24시간 운영하는지 이런 동일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떻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꼭 다시 보시고 거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꼭 직접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써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직접 가보라고 하면 반드시 직접 가봐야겠군요. 예. 네. 질문이 뭔가 나오면요. 그 질문의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 설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 대표님께서도 혹시 알려주실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두잉이라고 해서 스토리를 내가 앞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잘 이야기한다면 훨씬 설득력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